안녕하세요. 태극사랑 고선입니다. 얼마 전에 좌파와의 대화라는 것을 이제 제가 좀 올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좌파가 한 이야기 중에 좌파라기보다는 좀 판단력이 없는 국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판단력이 없는 일부 국민,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의 얘기가 북한핵 얘기를 하면 첫째 하는 얘기가 북한 핵무기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 봐야 그걸 절대 터뜨릴 수도 없고, 터뜨리면 자기들이 다 김정은 정권은 그대로 그냥 몰살당하니까. 그걸 누구보다 북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핵무기를 왜 만드냐? 그럼 그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네 어떤 외부에 대해서 체제 결속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핵무기 갖고 있다, 건들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체제 결속용 수단일 뿐인데, 왜 그걸 가지고 목숨 걸고 그거 북핵을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절대 그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은 핵무기 많이 갖고 있는데 북한도 어느 나라나 평등한 거 아니냐? 응? 평등한 나라인데 왜 혼자서 갖고 다른 사람은 갖지 말라는 거냐? 이게 잘못됐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아주 철부지 같은 이야기인데, 먼저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어 봐야 아무 필요 없다. 응? 못 터뜨리니까. 그걸 왜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 저 말폭탄이지 실제로 전쟁 안 일어난다. 실제로 전쟁 안 일어난다. 그런데 응?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뭐 있냐면서 태평하게 사는 사람들, 절대 전쟁 안 일어난다. 장담꾼 다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제가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겁니다. 전쟁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발생하지 않는 길로 간 거하고, 전쟁이 발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거와는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50%가 됐든 60%가 됐든 있었다. 근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걸로 끝났다. 그 상황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없어야 하고, 없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난 거.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한 보장을 우리는 받고 싶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전쟁이 아니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었는데, 그 확률이 실현되지 않고, 전쟁이 안 일어난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전쟁이 안 일어난 거. 그러한 평화.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풍전등화라고 하는 거죠. 풍전등화. 풍전등화가 바람에 안 꺼지고 그냥 켜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라는 거는 풍전등화가 아닌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모진 바람이 불어도 창문 꽉 닫혀 있고 문 꽉 잠겨 있고 그래서 절대 불이 꺼질 수 없는 상황. 그게 평화인 겁니다. 즉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왜 걱정하냐? 그럼 내가 묻겠습니다. 옆집 사람의 집에 갔더니 뭐 도끼도 있고 사람 죽이는 무기 뭐 이런 거를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러고 뭐 본인이 뭐 이거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뭐 취미가 있어서 그거 한다는 등 뭐 도둑을 막으려고 내가 이거 준비했다는 등 그런 핑계를 대면서 어떤 그런 무기를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 옆집에 우리가 사는 사람이 여보시오 그거 무기 다 없애시오. 내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좌파들 얘기는 그 사람 절대 그 칼이나 도끼 이런 거 쓰지 못한다 이거예요. 쓰면 경찰한테 잡혀가는 거 그 사람도 아니까. 절대 그 사람이 그것을 쓸 확률이 없다.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난다.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 이게 좌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칼을 도끼를 써서 나를 해칠 수 있는 확률이 있었지만 그 확률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그건 평화가 아닌 거예요. 네, 평화라는 것은 그 사람 집에 그 사람 당신 칼 치우시오. 당신이 아무리 그걸 갖고 나를 죽일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나 그 불안해서 안 되겠다. 당신 정 그럼 나도 우리 집에다가 칼 뭐 10자루씩 갖다 놓겠다. 예.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칼을 치워서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마음을 먹어도 해칠 무기가 없는 상황. 이게 평화인 겁니다. 또는 우리 집에도 칼이 뭐 10자루, 뭐 도끼가 10자루씩 있어가지고 그 사람 생각에 야 이거 갖고 쳐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내가 맞아 죽겠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 이게 평화인 거예요. 뒤에 걸 우리가 무장평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좌파 애들이 북한의 핵무기는 절대 쓸 수 없는 것. 그럼 결국은 적군을 믿고 적군이 이거 절대 쓰지 않는다. 뭐 믿는다는 게 무슨 뭐 좋아서 믿는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대 쓸 확률이 없다. 쓰면 자기들 다 죽으니까. 우리가 안보라는 거는요. 상대방이 왼쪽을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막는 방법,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걸 막는 방법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안보라고 하는 거죠. 안보. 그러니까 설령 북한이 절대로 핵을 안 쓴다고 우리가 아무리 믿을 수 있고 아무리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핵을 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는 게 국가 안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북한이 정말 핵을 썼을 때 어떡하냐. 우리도 핵을 갖든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아예 쓸 수 없도록 핵을 폐기를 시키는 거. 이게 국가 안보지. 국가 안보라는 게 어떻게 상대방이 절대 핵을 못 쓰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인정해주면 된다. 이런 게 어떻게 안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도 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좌파랑 대화하면서 얘네들이 아주 무식한 어떤 반론. 미국도 핵무기를 갖는데 북한이라고 왜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없냐. 이렇게 해서 마치 무슨 정의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굳이 설명하자면
북한은 핵무기를 가질 그런 강대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국제 질서라는 거, 힘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떠한 뭐 정의, 공평, 평등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국제 정세라는 것 자체가 그 뭐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국가는 그 나라의 힘에 따라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싶어도 자기가 그 핵무기를 가질 만한 강대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핵무기를 못 가지는 겁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얘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얘기. 나는 분명히 배불뚝이 개구리인데 내가 왜 개구리냐? 나 황소다. 이렇게 우기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만약에 북한이 뭐 프랑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이라면은 핵무기를 가질 수가 있죠.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많이 비참해 보이기도 하죠. 약소국의 비참함. 또 뭔가 강자에게 굴복하는 비굴한 자세 같죠. 비굴한 자세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핵무기 가질 수 있다. 평등한 것이다. 그 정의롭게 느껴지죠, 본인들은. 왜 힘센 나라만 핵무기 가져야 되냐? 힘 약한 나라도 핵무기 가지고 힘의 평등 이루고자 하는 게 왜 잘못이냐? 그게 마치 아주 정의로운 얘기 같죠. 자,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정의로워 보이지만 허구입니다. 국제사회의 균형을 힘의 논리로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냥 자유, 평등, 공평 이런 개념으로 국제관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국제관계는 국제 역학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마치 집이 벽돌로 지은 집이 있는데 벽돌로 지은 집을 가리키면서 이거는 벽돌이 아니다.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고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지은 집이라고 거짓이라기보다는 허위의 설명이죠, 허위.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가 틀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파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게 뭐냐 하면 아름다워 보이고 공평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지만 허구이거든요. 허구. 아름다운 허구를 믿은 사람하고 아름답지는 않지만 실제 역학관계가 국제관계가 그렇게 공평성의 원리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실제적인 것을 인정하고 아름답지 않게 생각한 사람하고 누가 더 옳은 겁니까? 당연히 실제적인 그 관계를 인정을 하고 그대로 바라본 이 사람이 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그렇게 허구의 사실을 있다고 생각하고 암만 믿으면 뭐합니까? 믿으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첫 단계에서 걔네들이 잘못 끼어드는 거예요. 잘못 엮이는 거예요. 자기네들 소견에는 공평해야 된다. 모든 국가는 공평해야 한다. 그러므로 핵무기도 북한이 가질 수 있다. 과거에 노무현 씨도 그런 얘기 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참 어이가 없었죠. 어이가 없었어. 국제협의 역학관계의 평등, 공평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공평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공평하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뭐 사대주의에 찌드는 사람, 강자에게 약한 사람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그런 사람하고 존재하지 않는 허구를 믿으면서 뭐 아름다운 척하면서 아름다운 것을 믿는다고 본인이 착각하면서 그러나 그 본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 공평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허구를 믿는 사람들. 이것이 좌파들의 한계입니다. 허구를 믿는 것. 결국 공산주의가 허구를 믿는 거였잖아요.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완전 공평한 사회, 이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좌파들의 생각이란 것이 허구, 본인들이 아름답게 치장한 허구를 붙들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현재 그 문재인 정부도 그걸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허구. 그러나 아름답게 치장했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예요. 현실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계속 나가면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허구를 쫓아서 간 사람들.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콤팩트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모든 나라가 공평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만 왜 핵무기를 가지느냐? 우리도 핵무기를 북한도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허수아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그것이 허수아비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뭐 정의로워 보여도 그건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 아무리 아름다운들, 아무리 정의로운들, 그걸 어디에다 써먹습니까? 그래서 그 좌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북한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및 태극사랑 문화제가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로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및 태극사랑 문화제 공연이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름하여 야학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야학운동이란 것은 과거의 문맹퇴치운동 그런 것에서 현재로서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컴퓨터 및 스마트폰 교육을 시키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활동에 나서는 젊은 사람들이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고 우리는 이 젊은이들을 올바른 이념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작으나마 이 야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야학운동에 우리가 강사분들도 중소 강사분들 예를 들면 이은택 씨라든지 시간이 되면 이런 분들 초빙해서 이념 재무장하고 또 우리 우파내의 인사들에게도 이념 재무장을 하고 다각적인 그런 운동본부로서 우리 야학운동본부를 열었습니다. 야학운동본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월세방을 얻었는데요. 월 25만 원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약속해 주셨고, 후원하는 방식은 돈들이 다 없으니까 월 5,000원씩 매월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원씩 후원자 50명을 제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절반도 아직 못 넘었습니다만은 그 후원자의 인원은 채워질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을 모아서 후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입니다. 이리로 후원해 주시고 제 전화번호 010-5300-7901로 후원 내역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기록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태극사랑에서 기획하고 있는 많은 작은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가시화된 거 지금 야학 우리가 운동본부 이 활동을 먼저 방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운동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안산이란 좀 외진 곳에 우리가 운동본부를 만들었는데, 일단 제1호점 안산점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2호점, 3호점 이렇게 조직적인 우리 야학운동본부를 만들어 나갈까 합니다. 저희 야학운동본부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내는 그 야학에 대한 광고를 하나 좀 더 첨가하겠습니다. 야학 1호점, 2호점이라고 한 것이 좀 거슬린다. 그래서 1지부, 2지부 이렇게 좀 정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정정합니다. 야학 1호점이란 뭐 상가처럼 들리고요. 뭐 서남지부, 서북지부. 지금 우리가 이제 인천, 광명, 안양, 안산 이 지역이거든요. 서남벨트거든요. 그래서 야학 서남 1지부 이렇게 가칭하겠습니다. 야학당. 이름을 야학당이라고 짓고 서남 1지부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서남 2지부 이런 식으로 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광고를 하나 하는 길에요. 지금 야학 지금 뭐 가재도구 같은 거 들여놨고 컴퓨터 들여놨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집중 이제 이념 스터디에 들어가게 되면 막 2박 3일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집에서 안 쓰시는 담요나 뭐 모포, 이불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안 쓰시는 거 있으면은 좀 주시면 제가 좀 쌓아놓고 우리 여기서 뭐 합숙하게 되면 뭐 5명은 충분히 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게 되면 이불이나 담요가 좀 필요하니까 집에서 처박아놓은 것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해서 제 전화번호는 아시죠? 010-5300-7901 연락하셔서 담요 주겠다 하시면 제가 가서 받아오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태극사랑에 송금하는 계좌를 일원화하겠습니다. 하나로 국민은행 5951-01-001768 태극사랑 이 계좌 하나로 일원화합니다. 입금하실 때는 입금하시고 문자로 입금 명목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